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이사장 역을 맡고 있는 신동명 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쓴 것은 이번 2022년도에 제19회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여러분들 앞에 쓰게 된 겁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상 타기 제19회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는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상은 여성가족부 장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상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각 지역의 도교육감상, 도지사상, 도의회 의장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즉 학생들이 상을 받으면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많은 상들을 준비해놓고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전국에서 활동하면서 이 대회가 되면 무료 봉사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있어서 이 대회가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여하시는 학생들은 그냥 무료 대회니까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분들의 봉사에 의해서 이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대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대회 요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사명은 제19회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고요. 그리고 예선과 본선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온라인 2022년 9월 19일에서 10월 4일까지 예선 접수고요. 온라인 접수입니다. 짤강닷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선 접수가 끝나는 10월 4일 마감이 되면 그 다음에 4일 뒤에 예선 발표가 있습니다. 누가 본선에 참여하고 누가 본선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저희가 발표하겠죠. 그게 바로 2022년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홈페이지와 짤강닷컴에서 동시에 발표가 되고요. 이렇게 발표되신 분들은 준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2022년 10월 29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저희가 본선을 하게 됩니다. 자, 초등은 9시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까지 그리고 중고등부는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대회가 진행된다. 이게 기본 룰입니다. 그런데 대회 상황에 따라서 초등학생이 더 많이 나왔을 경우 내지는 수준에 따라서 배정이 많이 되는 학년에 따라서 그것이 변동은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미리 저희가 예선 발표할 때 배정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본선에서 할 때는 본선은 어디서 하느냐? 비대면 공간이라고 그랬죠? 메타버스를 이용합니다. 요즘에 한참 핫한 아주 선진적인 상황을 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0월 29일 날 본선을 직접 참여해서 한 다음엔 본선 발표는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홈페이지와 짤강닷컴에서 동시에 발표됩니다. 당연히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회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소년 중에 청소년의 초등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명만 저희가 통과시킬 생각인데 수준에 따라서 이것도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줄어들 수도 있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참가비는 아예 없는 무료 대회입니다.
그리고 참여 포맷은 개인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팀별 토론 아니냐. 저희는 전부 개인별입니다. 책도 개인이 읽고 글도 개인이 쓰고 개인이 참여, 본선에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산하에 있는 토론공교육화 운동본부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후원기관은 여성가족부 및 각 지역의 도 단위 교육청과 도, 그리고 도의회, 그 밑에 산하 기관들, 그리고 각 대학들, 이런 데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세히 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회 목적은 독서를 통해 지적 확장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토론의 장을 빌어 상대의 생각이나 입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다름을 배우고 익히며 나아가 올바른 정사함양과 논리적인 문제 해결력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 저희 대회를 실시하는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토론 교육이라는 게 원래 21세기형 교육이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이면서 주관식 교육이라는 정체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시면 알지만 초등 교과서에서도 보면 글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토론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토론식으로 바뀌는 세상에 맞는 그러한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벌써 20여 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관식 통계평가인, 요즘에 주관식 통계평가인 수행평가가 그래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면서 인터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토론이 기반으로 된 교육이기 때문에 토론대회를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는 각 대한민국들이 미국이 미국 전체 3,300개 토론대회가 있다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토론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토론대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미래 민주시민 육성이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토론회 장을 비롯 참가자들 간의 배려와 소통을 통해서 인성이 높은 그리고 협업하는 자세를 갖추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요. 그동안 너무 토론 그러면 경쟁 중심에 설득하고 반드시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경쟁 토론에서 벗어나서 비경쟁 토론, 그리고 독서의 토론이 진정으로 지적 확정의 토론이 목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우리 대회를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대회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정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NGO용 무료 토론 대회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학생들을 위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일 치러지는 토론 대회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한국식 확장형 토론이라는 독특한 토론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번 대회에 참여하시면 이 대회 방법을 만끽하고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초등 1학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가장 어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토론대회입니다. 왜 그렇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저희 협회가 개발한 키워드 독서 토론법이라는 아주 쉽고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는 것이죠. 자, 저희는 독서 토론을 지적 확장을 위한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경쟁 토론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회는 소수
성적이 좋은 엘리트 중심의 토론 대회기를 거부합니다. 말을 하는 모든 학생들은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수 일반 학생들이 중심이 된 토론 대회를 저희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성이 높아지는 그런 토론 방식을 저희는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 나누기와 발표의 순서 없애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함께 그리고 즉시에 참여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런 인성 향상의 토론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회의 기본 절차는 어떤 거냐? 당연히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질 건데요. 예선은 독후감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할 거고 본선은 이 독후감을 통과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본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예선의 독후감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후감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정도서를 우리가 정할 건데 저희는 이번에 2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도서 2권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짤강닷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접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짤강닷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및 사진 저작, 재산권, 초상권 이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지정도서 2권에 대한 내용을 독서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저학년이기 때문에 워드를 제대로 칠 수 없어서 그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면 안 되겠느냐 하신 분 있는데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워드 치는 것만 딴 거 내용을 도우라는 거 아닙니다. 학생의 생각이 순수하게 살아있는 글이어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워드 치는 것만 도와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시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저학년은. 근데 워드 칠 수 있는 3학년 이상 정도라면 분명히 워드로 내시는 게 맞다고 저희는 봅니다. 자, 학교 단체에서 다수 인원이 참여할 경우에 참가자 전체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선발 기준을 가지고 독후감을 평가할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제시된 기준을 맞추었느냐는 거예요. 뒤에 제시된 내용 나옵니다. 자, 그럼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잘 지켜야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글씨를 알아보게 쓰세요. 연필로 쓸 생각이면 알아보지 못하게 썼을 경우에 당연히 감점도 치죠. 어떻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다시 되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내용은 창의적이고 체계적이냐. 창의적인데 체계적이지 않다. 앞뒤가 안 맞는다. 안 되는 거죠. 자, 어른들의 도움을 받은 흔적이 많다. 그런다면 저희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냐. 대상별 지정도서비 원고 분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도서 1, 2 보이시죠? 나의 특별한 친구 문어와 2번, 2, 내 친구 블루 드래곤. 자, 이거 읽고서 400자 이상 쓰라는 겁니다. 그럼 400자 이하 썼어. 그렇다면 그건 기준에 안 맞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기준들을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여기 도서 1, 2권 보시고요. 500자 이상입니다. 초등부 5학년, 6학년은요. 도서 2개 있고요. 보시고 600자 이상입니다. 중등부는요. 도서 2개 있고요. 700자 이상이고 고등부는 도서 2권 있고 800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400자 이상씩 2개 내란 얘기고 500자 이상씩 2개 내란 얘기고 800자 이상씩 2개 내란 얘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본선은 어떻게 진행된다 그랬어요? 개인별로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선은 언제?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한다 그랬고요. 초등부는 9시 30분부터 12시, 그리고 고등부는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한다. 메타버스를 이용할 것이고 당연히 메타버스가 비대면일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선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부담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나만 불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까 봐 저희가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거 잘 들으십시오. 자, 본선 발표는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날 본협회 홈페이지 및 짤강닷컴에 동시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1단계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였고 배정이 됐으니 그 메타버스의 방에 들어오면 서로 모르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서먹서먹한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 나누기 10분을 저희가 주면서 서로 친해지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그 다음이 되면 학생들 스스로 두 권의 책 중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책이 뭐다라는 것을 투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책을 선정할 건지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두 권 중에 한 권을 써서 화면에 공개해주면 진행자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수가 선택한 내용으로 책을 선정해서 독서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 선정하는 시간이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단계에서 책 선정하기 10분을 저희가 제공할 겁니다. 자, 3단계는요. 이렇게 책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A팀, B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A팀 방이 따로 있고 B팀 방이 따로 있고 가운데는 공동으로 앉아 있는 데가 있어요. 맨 처음에 공동으로 앉아 있다가 거기서 책 선정하기까지 끝나면 생각 나누기라 해서 A팀은 A팀 방에 그리고 B팀은 B팀 방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나눕니다. 독서 토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A팀은 B팀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B팀은 A팀 얘기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바로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하는지, 어떤 학생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어떤 학생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학생이 적극적인지, 어떤 학생이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점수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4단계에서 이렇게 생각 나누기를 하고 오면 내용들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4단계에 나오면 저희 진행자께서 특별한 앱이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키워드를 장착하는 시간이 5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리고 5단계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독서 토론합니다. 저희가 독서 토론은 뭐라 그랬어? 지적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 토론은 찬반이 아니라 이야기식으로도 하기도 하고 찬반으로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진행자가 자유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갈 것이다. 그게 20분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휴식 5분. 그러면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화장실 다녀오시고. 자, 그러면 휴식이 끝나고 나서 6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앞에서는 독서 지적 확정을 위한 독서 토론이었다면 6단계에서는 독서 토론 중에서 찬반으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을 주제를 만들어서 독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주제를 만드는 시간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요렇게 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심청이는 효녀인가 아닌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주제를 여러분들이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주제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A팀이 찬성팀을 할 건지 B팀이 찬성팀을 할 건지 가위바위보로 나누는 이런 과정까지 15분을 저희가 할애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단계가 되면요. 7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독서 찬반이니까 아까 독서 토론이었었고 이번에는 독서 찬반 토론이기 때문에 주제를 중심으로 한 또다시 찬반에서 생각 나누기를 할 요지가 있어서 A팀은 A팀 방으로 B팀은 B팀 방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 나누기 10분 하면서 상대방이 우리 공격할 내용,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할 내용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8단계 들어서면 다시 중간으로 돌아와서 토론하는데 이때는 독서 찬반 토론이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하는 상황이다. 20분 할 거고요. 그리고 9단계에서 최종 투표를 하게 되는데
최종 투표는 1인 2표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사람 2명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진행자 1명, 심사위원 2명, 그리고 학생들이 A팀, B팀 다 합치면 10명인데 13명이 동시에 잘한 사람 1인 2표제로 2명을 써주면서 합산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종으로 여러분들의 투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회의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책 선정하면 하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독서 찬반 토론 주제 만드는 거에서부터 마지막에 최종 투표까지 학생들이 만들고 학생들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투표가 되면 이제 이 대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 총 걸리는 시간은 총 115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분이니까 120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해. 15분, 120분 정도가. 자, 진행사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 내용들이 반복된 건데 조금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했었던 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인사 나누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10분 동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뭘 한다 해서 책 선정하기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정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학생들끼리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장 하고 싶은 거를 정해서 종에다 써서 공개해서 가장 많은 책을 선정된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바로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책이 결정됐으면 A팀, B팀으로 나눠서 충분하게 생각 나누기라는 이야기를 한다. 바로 우리가 한국식 확장형 토론 대회가 이게 가장 특징이 생각 나누기라는 부분이에요. 그 생각 나누기에서 여러분들이 1차 심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오면 20분 동안 진행자를 중심으로 독서 토론을 한다. 자, 그리고 5분을 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오면 앞에는 지적 확장을 위한 독서 토론이었으니까 이제 뭐를 해? 독서 찬반 토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주제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한다. 그리고 거기서 A팀이 찬성을 할 건지 B팀이 찬성을 할 건지 가위바위보로 나눈다. 자, 그리고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A팀은 A팀대로 B팀은 B팀대로 가서 생각 나누기라는 것을 한다. 이때 아까 1차에서 심사위원들이 가서 심사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2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차, 2차를 하는 거죠. 근데 1차에 A팀에 들어갔던 선생님과 1차에 B팀에 들어갔던 선생님이 두 번째 생각 나누기 위해서 바꿔서 들어간다라는 거, 교차 심사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야 객관적이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벌써 여기서 1차, 2차 평가가 됐죠. 그 다음에 독서 찬반 토론을 20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투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1인 2표제에 2명을 써서 화면에 공개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한 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저희는 제19회 전국 청소년 토론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독서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토론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가 맨 앞에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